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를 안전하고 간편하게 측정하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자기장 유도 원리를 이용한 비접촉 부하 전류 측정 프로토콜입니다. 보통 전류를 측정하려면 전선의 피복을 벗기거나 회로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화면에 보이는 클램프미터라는 장비를 사용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으로 발생하는 자기장을 감지해서 측정하는 원리이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회로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교류 전류를 아주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하는 과정도 무척 간단합니다. 우선 기기의 다이얼을 교류 전류를 의미하는 물결 무늬 A 모드에 맞춥니다. 그 다음 집게처럼 생긴 후크를 벌려 전선 한 가닥이 중앙에 오도록 끼워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만약 어두운 곳에서 작업해서 화면이 잘 안 보인다면 홀드 버튼을 눌러서 측정값을 고정시킨 뒤 밝은 곳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측정한 전류값은 단순히 숫자 확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차단기나 케이블이 허용된 용량 안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단상회로의 경우 소비 전력을 전압으로 나누면 전류가 된다는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 시스템이 실제로 전력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역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회로를 절단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전기를 점검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전기 설비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류를 측정할 때 쓰는 클램프미터, 어떻게 사용해야 정확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단일선로 측정 원칙과 자기장 상쇄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그림 왼쪽처럼 두 가닥의 전선이 묶인 케이블을 통째로 짚는 것인데요. 이렇게 측정하면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 때문입니다. 전기는 들어오는 선과 나가는 선의 방향이 반대인데 이 두 선을 한꺼번에 측정하면 각각의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부딪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실제로는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데도 계기판에는 영암케어라고 찍히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반드시 케이블의 외피를 벗겨서 내부의 단일선로 한 가닥만 따로 격리해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장이 온전히 센서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전류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반드시 전선 한 가닥만 측정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다이오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도와주는 일종의 일방통행 밸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거나 전류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럼 이 다이오드가 고장났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멀티미터의 다이오드 측정 모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화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리드선을 양극인 애노드에, 검은색 리드선을 음극인 캐소드에 연결한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순방향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때 멀티미터 화면에 나오는 수치를 보고 상태를 판정하는데요. 아래 표를 함께 볼까요? 먼저 정상일 때는 화면에 0.5에서 0.7V 정도의 전압 수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만약 내부가 끊어진 단선 상태라면 방향을 맞게 연결해도 화면에 오버로드라는 뜻의 OL이 표시됩니다. 반대로 내부가 달라붙어 버린 단락 상태라면 0V가 뜨거나 삐소리가 나게 되죠. 이렇게 전압 수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반도체 부품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 즉 LED의 극성을 구분하고 구동 전압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LED는 일반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줄 때만 불이 들어오며 작동하는데요. 테스터기의 다이오드 모드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류를 활용하면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고도 즉석에서 발광 테스트와 극성 판별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LED의 겉모습을 통해 극성을 찾아볼까요?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다리 길이가 더 긴 쪽이 양극인 애노드이고 상대적으로 짧은 쪽이 음극인 캐소드입니다. 만약 다리 길이가 이미 잘려 있어 구분이 어렵다면 LED 내부를 들여다보세요. 내부 칩 모양이 작고 단순한 쪽이 플러스, 넓고 꺾여 있는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테스터기의 빨간색 리드선을 플러스에, 검은색 리드선을 마이너스에 대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테스터기 화면에는 전압 강화 수치가 표시되는데 정상적인 경우 통상 1.7에서 3.0V 내외의 전압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멀티미터는 자체 출력 전압이 약 2V 내외이기 때문에 3V 이상의 높은 구동 전압을 요구하는 고휘도 투명 LED의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발광 측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정전 용량 측정을 통해 콘덴서의 수명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덴서는 모터를 돌리거나 노이즈를 걸러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내부의 전해액이 말라버려 원래의 성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정전 용량을 측정해 실제 남아있는 용량이 얼마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강제 방전입니다. 콘덴서에 남아있는 전압은 측정기기의 메인보드를 파괴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측정 전에는 반드시 금속 핀셋 등을 이용해 양쪽 다리를 단락시켜 완전히 방전시켜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측정기를 연결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테스터기가 콘덴서를 실제로 충전시키면서 측정하기 때문인데요. 용량이 클수록 대기 시간도 길어져서 약 3초에서 5초 정도 기다려야 정확한 결과값이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값이 정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콘덴서 표면에 적힌 표기 용량과 실제 측정값을 비교했을 때 오차 범위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이내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순서에 따라 안전하고 정확하게 콘덴서의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산업 현장에서 장비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접촉식 과열 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두 종류의 프로브가 보이죠. 위쪽은 전압이나 전류를 잴 때 쓰는 일반적인 형태고 아래쪽 끝부분이 동그랗게 생긴 것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온도를 측정하는 K-타입 열전대 센서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이 센서를 변압기 같은 장비의 특정 지점에 직접 갖다 대면 디지털 화면에 128.4도처럼 아주 정확한 온도가 바로 표시됩니다. 이걸 핀포인트 온도 스캐닝이라고 불러요. 주로 모터나 전원 공급 장치가 과열되어 고장나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에어컨이나 냉동기 배관 온도를 잴 때 이 방식이 빛을 발하는데요. 멀리서 레이저를 쏘는 비접촉식 온도계는 빛의 반사나 굴절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이 프로브는 표면에 직접 닿아서 측정하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계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이야기할 때 보통 전압이 몇 볼트인지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전자기기를 정밀하게 제어하거나 발전 설비를 점검할 때는 전압 그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기의 질을 결정하는 주파수와 신호의 형태를 보여주는 듀티 사이클입니다. 먼저 화면 왼쪽의 주파수를 볼까요? 주파수는 1초 동안 전류의 방향이 완전히 한 바퀴 교차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표준 전력은 60Hz인데 이것은 1초에 60번의 파동이 생긴다는 뜻이죠. 만약 이 주파수가 기준에서 벗어나면 정밀한 모터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기계의 힘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의 규칙적인 박자가 기계의 건강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다음은 오른쪽의 듀티 사이클입니다. 이건 PWM 제어라는 기술에서 아주 핵심적인 데이터인데요. 전기를 켰다 껐다를 아주 빠르게 반복할 때 전체 주기 중에서 전기가 들어온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면 25%일 때보다 75%일 때 전기가 켜져 있는 시간이 훨씬 길죠. 우리는 이 비율을 조절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바꾸거나 LED 전등의 밝기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파수가 전기의 기초적인 품질을 보여준다면 듀티 사이클은 우리가 기기를 얼마나 정밀하게 조정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야만 단순한 전압 확인을 넘어 완벽한 전기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갑자기 전기가 툭 끊겨서 당황했던 적 있나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오래된 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누전 문제를 어떻게 똑똑하게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오래된 집의 분전함을 보면 하나의 차단기에 거실, 주방, 화장실처럼 여러 곳의 전선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디선가 전기가 새는 누전이 발생하면 차단기를 다시 올려도 몇 초 만에 다시 툭 떨어지면서 집 전체가 깜깜해지곤 하죠. 문제는 어떤 전선이 범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것저것 건드리다 보면 멀쩡한 전선까지 망가뜨릴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EDR-TV라는 특별한 진단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기법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함께 볼까요? 여기 회로 1, 2, 3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전이 발생한 3번 회로만 핀포인트로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멀티미터와 절연 저항계라는 장비를 교대로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범인을 걸러내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3번 회로만 딱 분리해내면 나머지 안전한 1번과 2번 회로에는 즉시 전기를 다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고장난 곳은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곳은 빠르게 복구하는 아주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새는 누전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디가 고장났는지 감으로만 찾으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인 알고리즘에 따라 고장 지점을 확실하게 찾아내는 체계적 배제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총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전원을 차단하고 전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차단기를 내린 뒤에 묶여있는 전선들을 나사에서 모두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각 전선이 서로 닿지 않는 독립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개별 절연 저항을 측정해서 범인을 찾는 과정입니다. 매거라고 불리는 측정기를 사용해서 전선을 하나씩 찔러보는데요. 이때 바늘이 영움 쪽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선이 있다면 바로 그 선이 누전이 발생한 지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상적인 회로끼리 다시 짝을 지어주는 도통시험 단계입니다. 실내 콘센트 쪽을 미리 연결해 둔 다음 분전반에서 멀티미터로 소리가 나는 두 선을 찾아냅니다. 삑 하고 소리가 나는 선들이 원래 한 세트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선택적으로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누전이 확인된 선은 테이핑을 해서 안전하게 격리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전선들만 차단기에 다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장난 부분만 빼고 나머지 전기를 다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 논리적이고 깔끔한 해결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전기는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단일 리드봉 하나만으로 전기가 흐르는 선을 즉시 찾아내는 기술을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벽에 있는 콘센트를 보면 구멍이 두 개 있죠. 이 중 하나는 220V 전력이 실제로 공급되는 활선, 즉 핫와이어고 다른 하나는 돌아오는 선인 중성선, 뉴트럴 와이어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단기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전압이 살아있는 선이 어디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화면의 그림을 함께 보실까요? 기기를 라이브 모드로 설정하고 빨간색 리드봉을 콘센트에 꽂으면 아주 직관적으로 상태를 알려줍니다. 만약 리드봉이 닿은 곳이 활성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LED가 번쩍이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경보음이 울립니다. 220V 전압이 흐르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반대로 중성선에 리드봉을 대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경고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드봉 하나로 위험한 선을 핀포인트로 콕 집어낼 수 있다면 전기 작업을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의 전기 안전을 지켜주는 아주 똑똑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기술은 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인 비접촉 점전, NCV 센서입니다. 보통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하려면 전선을 까서 금속 부분에 테스터기를 직접 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NCV 모드를 사용하면 전선 피복을 전혀 벗기지 않고도 전자기장을 스캔해서 전기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기술이죠.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기기에 있는 NCV 버튼을 누른 다음 전기가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향해 기기를 가까이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거리에 따라 감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실제 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벽면 내부에 숨겨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배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그 경로를 추적할 때 아주 좋습니다. 또한 공사를 위해 차단기를 내린 후에도 혹시 남아있는 전기가 없는지 피복 겉면에서 다시 한번 이중으로 안전을 확인할 때 필수적입니다. 전기를 직접 만지지 않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흐름을 읽어내는 이 기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콘센트에서 어느 쪽 구멍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판별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즉 대지를 기준으로 전압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대지의 전압은 항상 0V라는 절대적인 법칙을 활용한 수학적 진단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멀티미터를 교류 전압 측정 모드로 맞춘 뒤 리드봉 하나를 콘센트의 접지핀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남은 리드봉 하나로 양쪽 구멍을 번갈아 가며 찔러보는 것이죠. 가운데 표를 함께 볼까요? 만약 오른쪽 구멍인 A에서 220에서 230V 사이에 튼 전압이 측정된다면 그곳이 바로 전기가 살아있는 활선, 즉 한 라인입니다. 대지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전이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왼쪽 구멍 B에서 0에서 5V 미만의 아주 낮은 전압이 나온다면 그곳은 발전소의 접지와 연결되어 전이차가 거의 없는 중성선입니다. 참고로 맨 아래를 보면 인체 접지 기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에 접지선이 없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리드봉 끝을 맨손으로 잡아 사람의 몸을 대지처럼 사용하는 방법인데 미세 전압을 이용하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구 스위치를 안전하게 교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공통선과 활선 구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전등 스위치를 바꿀 때 선을 아무렇게나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큰 스파크가 튀면서 위험한 단락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공급하는 단 하나의 메인 공통선, 즉 활선과 전등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닥의 스위치선을 정확히 구별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확인하는 전압 측정법입니다. 테스터기의 검은색 리드봉을 벽면에 접지된 철박스에 대고 나머지 선들을 빨간색 리드봉으로 하나씩 찍어봅니다.
이때 정확히 220V가 측정되는 단 하나의 선이 바로 차단기에서 곧바로 넘어온 메인 공통선입니다. 다음은 전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확인하는 도통 측정법입니다. 천장 전등 쪽에서 임의의 선 하나를 접지 프레임과 연결해둡니다. 그 상태에서 벽 스위치 쪽 선들을 테스트했을 때 삑 하고 부저음이 울리는 선이 있다면 그 선이 바로 해당 전등과 연결된 스위치 선입니다. 이렇게 활선과 스위치 선을 정확히 구분하고 결선해야만 폭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든 게 디지털인 시대죠. 시계도 숫자, 온도계도 숫자로 보는 게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공학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왜 아날로그 테스터기가 디지털 시대에도 살아남아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의 디지털 테스터기를 볼까요? 220.3V라는 정확한 숫자를 딱 보여줍니다. 값을 아주 정밀하게 읽어야 할 때는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숫자는 값이 계속 변할 때 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아날로그 테스터기를 보세요. 숫자가 아니라 바늘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활용합니다. 바늘이 왼쪽으로 툭 떨어지는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서서히 올라가는지 그 변화의 추이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만이 가진 직관적인 판독 능력입니다. 눈금을 자세히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정하게 커지는 구조지만 저항은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하고 칸을 간격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정보를 바늘의 위치 하나로 동시에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날로그 아키텍처의 힘입니다. 결국 정확한 숫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아날로그의 가치는 디지털이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물을 볼 때 숫자 너머의 흐름을 읽는 직관성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날로그 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기계적 영점 조정인데요. 아날로그 장기는 내부에 코일과 스프링, 자석 같은 물리적인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충격을 받거나 온도만 조금 변해도 바늘의 처음 위치가 미세하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험값을 얻으려면 이 기준점을 반드시 숫자 0에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전원을 끄고 연결된 선들을 모두 분리한 상태에서 기기를 평평한 바닥에 놓으세요. 그 다음 바늘이 왼쪽 끝 숫자 0에 정확히 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바늘이 0에서 어긋나 있다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기기 중앙의 나사옴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바늘이 0선에 완벽하게 일치할 때까지 아주 미세하고 부드럽게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측정 전에 물리적 기준점을 세팅하는 습관이 정확한 과학실험 결과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아날로그 기기를 다룰 때는 꼭 이 0점 정렬 과정을 잊지 말고 실천해주세요. 여러분, 아날로그 테스터기로 저항을 측정해 본 적 있나요? 실험을 시작하기 전 정확한 값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영옴 0점 보정 프로토콜입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저항 측정은 테스터기 내부에 있는 건전지의 전력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건전지를 쓰다 보면 전압이 조금씩 낮아지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측정 오차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바로 캘리브레이션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우선 로터리 스위치를 여러분이 측정하고자 하는 저항 배율에 맞춥니다. 그 다음 빨간색과 검은색 리드봉의 금속 팁을 서로 맞대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항이 없는 영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테스터기의 바늘이 오른쪽 끝으로 움직일 텐데요. 만약 바늘이 정확히 0눈금에 오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영옴 조정 다이얼을 천천히 돌려서 바늘을 0에 딱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저항 배율 레인지를 바꿀 때마다 이 0점 조절 작업을 반드시 새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오차 없는 정확한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아날로그 테스터기의 눈금이 조금 복잡해 보이죠? 한정된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측정 범위를 한꺼번에 넣다 보니 이렇게 여러 줄의 곡선, 즉 아크 스케일이 겹쳐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로터리 스위치로 설정한 범위에 맞춰서 어떤 줄을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얼마를 곱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맨 윗줄에 있는 저항 눈금을 읽는 방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로터리 스위치를 1K 모드에 맞췄는데 바늘이 숫자 10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 10에 1000을 곱해서 실제 값은 1000옴, 즉 10kΩ이 됩니다. 다음은 전압을 재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만약 교류 전압인 AC 250V 범위를 선택했다면 눈금 중에서 최대값이 250인 라인을 찾으면 됩니다. 이때는 별도의 계산 없이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요. 만약 바늘이 200과 250 정중앙에 있다면 바로 225V가 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높은 전압인 1000V를 측정할 때입니다. 눈금판에 1000이라는 숫자가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맨 아래에 있는 0에서 10까지의 눈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만약 바늘이 숫자 4를 가리키고 있다면 여기에 100배를 곱해서 400V라고 읽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에 맞는 눈금과 배율을 선택하는 것이 아날로그 판독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단 환경에 따라 디지털과 아날로그 계측기를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멀티미터가 산업 현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장의 변수나 장비의 특성에 따라서는 여전히 아날로그 테스터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데이터 판독성 면에서 볼까요? 디지털 장비는 소수점 아래까지 아주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밀한 값을 파악할 때 유리합니다. 반면 아날로그 장비는 반일의 흔들림을 통해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이나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하기 좋습니다. 특히 커패시터의 충전과 방전 흐름을 직관적으로 보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조작 편의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은 오토레인지 기능이 있어서 측정 범위를 몰라도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쓰기 편하고 기기 파손 위험도 적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는 측정 전 예상값을 가늠해서 높은 레인지부터 수동으로 낮춰가며 설정해야 하는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전원 독립성입니다. 디지털 장비는 내부 배터리가 다 되면 아예 작동하지 않지만 아날로그 장비는 회로 자체 전력으로 지침이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어도 전압과 전류 측정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밀한 전자회로나 센서 전압을 측정할 때는 디지털 방식을 추천하고 누설 전류의 변동이나 릴레이 적점이 순간적으로 튀는 헌팅 현상을 감지해야 할 때는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상황에 맞춰 이 두 장비를 적절히 섞어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쓰이는 거대한 기계들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산업용 삼상 모터입니다. 오늘은 이 모터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두 가지 핵심 진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권선 저항 벤선스 측정입니다. 화면 왼쪽 그림을 보면 멀티미터라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죠. 모터 내부에는 전기가 흐르는 3개의 코일 뭉치가 있는데 이를 UVW라고 부릅니다. 이 세 단자 사이의 저항값을 각각 교차해서 측정해보는 거예요. 만약 3번의 측정값이 서로 비슷하게 나온다면 모터 내부 코일이 균형 있게 잘 감겨 있다는 뜻이지만 값이 크게 다르거나 측정 불가 메시지가 뜨면 내부가 끊어지거나 합선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대지 절연 저항 측정입니다. 이번에는 매거라고 불리는 특수한 테스터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멀티미터는 낮은 전압을 쓰기 때문에 전기가 밖으로 조금씩 새는 것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거를 통해 500V라는 높은 전압을 순간적으로 흘려보내서 전기가 모터의 겉면이나 땅으로 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때 저항값이 아주 높게 나와야 전기가 밖으로 새지 않는 안전한 상태라고 판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모터의 내부 코일 상태를 보는 멀티미터 측정과 외부로 전기가 새는지 확인하는 매거 측정을 함께 진행해야만 모터의 상태를 완벽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기계를 오래 쓰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제 장비를 다루기 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계측기는 우리가 정기적인 위험을 직접 겪지 않게 해주는 최전선의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잘 관리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길인데요. 계측기 파손을 막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4가지 안전 철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최상위 레인지 원칙입니다. 측정하려는 전압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때는 수동 테스터기의 범위를 가장 높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눈금을 낮춰가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과부하로 장비 내부의 회로가 파손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측정 모드 5결선 절대 금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데요. 리드선을 전류 측정 단자에 꽂은 채로 전압을 측정하면 아주 위험한 단락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측정 전에는 로터리 스위치의 방향과 리드선 삽입 위치가 맞는지 2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량 부품 선방전 원칙입니다. 수리나 측정을 하기 전에 커패시터처럼 전기를 머금고 있는 부품의 잔류 전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방전되지 않은 상태로 테스터기를 대면 장비가 순식간에 고장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토파워 오프와 릴리즈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스위치를 반드시 오프 위치에 두고 리드선을 본체에서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해야 배터리가 새거나 내부선이 끊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안전과 소중한 장비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